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잠을 안 오게 하는 영양제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영양제 복용하다가 밤에 잠을 설쳤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영양제 부작용 혹은 과민 반응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어떤 게 그러는지 한번 종합을 해보고 이 영양제들을 한번 안내 드릴까 합니다. 수면 장애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나 그걸 알아두시면 대응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보충제들, 영양제들은 보통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 부작용, 그러니까 자체적인 영양제 특성에 의해서 이제 수면 장애가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 영양제 특성 때문에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용량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이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인 모를 부작용, 그리고 비특이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부작용. 네 번째는 영양제가 이제 반대로 작동돼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반대로, 효능 대비 반대로 작동돼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자체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 영양제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경우인데, 이것들은 보통 잠을 깨게 해주는, 에너지를 좀 붐업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 비타민 B군 같은 게 있고, 과용량 복용 시 부작용, 이제 과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일단 없던 부작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부작용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뭐 6g씩, 2알씩 3번 먹거나 이런 메가도스를 하거나, 뭐 타우린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수면장애랑 큰 관계가 없는데 하루에 뭐 6,000ml를 먹거나, 이렇게 얘도 뭐 보통 1,000ml 정도 먹는데 6,000ml, 뭐 8,000ml 이렇게 먹거나 일반적인 복용량 이상을 복용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3번 원인 모를 부작용. 이거는 이제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이런 거 보통 아연이나 망간, 뭐 구리 같은 이런 미량원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특이적인 부작용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안 맞을 때 보통 발생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반대로 작동되는 부작용은 보통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게 해주는 영양제인데, 그분에게만은 좀 과하게 작동되거나 안 맞아서 오히려 반대로 잠이 안 오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건 레시틴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약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잠이 오게 하는 약이 있죠. 뭐 콧물약 같은 경우, 항히스타민제, 이런 게 잠이 오는데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은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그런 반대 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이제 그런 작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잠이 안 오게 해주는 보충제 중에서 대놓고 잠이 안 오게 하는 거, 에너지를 부스팅하게 하는 거고, 자체 영양제 특성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케이스이죠. 에너지 부스팅 해주는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붐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안 오죠, 잠이. 밤에 잠을 잘 때는 차분하게 가라앉고 이제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잠에 빠져야 되는데, 카페인 같은 걸 먹으면은 막 각성 효과가 있죠. 이런 각성 효과를 유발하는 이제 에너지 부스팅, 몸의 신진대사를 붐업시켜주는 그런 영양제들을 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비타민 B군이에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제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보충제가 비타민 B군이고, 비타민 B군 중에서 특히 B1과 B12 단일제로 고용량 복용하시거나 따로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용량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 B군 제제들은 다 함량이 높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되게 빈번한 편이고, 이런 비타민 B군들의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스팅하는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통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시면 좀 문제가 없는데, 보통 뭐 저녁에 드시는 분들에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수면장애,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점심에 복용하셔도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큐텐도 되게 대표적이죠. 코큐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로 쓰이기 때문에 에너지 붐업을 시켜주거든요. 부스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B군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계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유발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미리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카르니틴. 카르니틴도 이제 조효소로 쓰이죠.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고, 네 번째 아르기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종합 비타민이에요. 종합 비타민은 흔하게 수면 장애가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합 비타민을 보시면 비타민 B도 들어가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는 뭐 아연 같은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제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 그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 들어 있어서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수면 장애가 잘 생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아침에 드시면 돼요. 그럴 때는요. 그러고더니 계속 수면 장애가 반복되면 안 맞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늘. 마늘도 일단은 마늘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 그리고 마늘 자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약간 항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나 홍삼. 이것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약간 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요. 흔하게 복용하는 녹차 추출물. 이런 거는 뭐 카페인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류가 이제 흔하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리고 CoQ10, 종합 비타민, 이런 류가 가장 흔하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영양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드시는 분들인데 잠이 안 온다 그러시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뇌에 작동되는 이제 보충제고요. 이거는 보통은 잠이 와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아무 특징이 없어야 되는데 뇌에 어떤 신경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충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가 수면 장애를 유발하거든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타이로신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파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시키는 전구체로 쓰여지는 원료죠. 그래서 보통 우울감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굳이 이걸 복용하시는데, 보통은 잠이 잘 와야 되는데 반대로 작동돼서 잠이 안 오기도 하는 케이스가 이런 타이로신 아미노산이고요. DHEA는 보통 이제 남성이나 여성 호르몬 전구체로 쓰이고요. 부신 피로나 부신 고갈에 쓰이는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피곤하신 분들, 남성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직접 복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 쪽에 어떤 작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교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워스, 블랙호우씨라고 얘기하죠. 블랙호우씨 같은 이런 여성 갱년기 호르몬에 쓰이는 이런 성분도 마찬가지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시키면서 뇌에 수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흔하게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뇌에 작동하는 보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랙호시, 승마 추출물 이런 게 다 수면 장애를 흔하게 유발할 수 있고요. 가장 흔한 게 여성분들 먹는 피임약, 머시론 같은 거, 그다음에 멜리안 이런 사전 피임약 이런 것들은 수면 장애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딤이나 바이텍스 이런 것들도 수면 장애가 되게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항산화제류. 이제 항산화제가 몸에 이제 과민 반응을 유발을 해가지고 흔한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되게 흔해요. 특히 고용량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흔한데, 비타민 C가 되게 흔한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요. 대부분의 항산화제가 다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타민 A, E 다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특히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복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CoQ10도 항산화제죠. 이건 에너지 부스팅도 시키면서 동시에 항산화제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흔한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리포산도 되게 흔한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일단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저녁에만 안 드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알파리포산 특징이 얘도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면서 동시에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되게 흔한 편이고요. 소변도 자주 마렵게 해가지고 수면 방해도 많이 합니다. 네 번째,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제가 이제 먹다가 수면 장애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약간 몸이 과민해져가지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숙면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5번 MSM. MSM은 이제 항산화제의 원료가 되는 그런 성분이고 식이유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과민하게 만들어주고 몸에 좀 열을 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6번 쌈에.
쌈에는 이제 그 항산화제의 전구체죠. 이 메치오닌이 글루타치온 전구체이기도 하죠. 이 쌈에도 마찬가지로 수면장애를 유발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섞어 드시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흔하게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모를 부작용으로 이제 수면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거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면장애가 보고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아연, 망간, 구리,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런 미량원소들이 대부분 원인모를 수면장애를 유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아연과 셀레늄이 흔하게 수면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일제로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제로 복용할 때 수면장애가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반응, 잠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에게 안 맞아가지고 반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되게 흔하거든요. 가장 흔한 게 마그네슘. 나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다른 사람들은 마그네슘 먹고 잠을 잘 잔다는데 왜 나는 잠이 안 오지?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네? 이런 게 케이스가 왕왕 있어요. 두 번째, 태아닌도 원래 그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시켜가지고 이제 기분의 무드를 조금 잡아주고 수면장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의외로 두통과 이제 수면장애가 생기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세 번째, 레시틴도 기분을 안정하게 해주고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오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레시틴도. 4번, 비타민 D는 보통 수면장애에 필요한 그런 성분이고요. 비타민 D를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비타민 D를 메가도스 하시죠. 보통 4천에서 5천씩 먹는데 두통이나 수면장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케이스가 꽤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도 조금 체크하시고,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죠. 보통 잠을 오게 하는 건데 반대로 잠이 안 오는 케이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고약사의 생각, 요약하자면은 이제 비타민 B군이 가장 흔하게 잠이 안 오게 하고요. 코큐텐이 그 다음으로 잠이 안 오게 하고, 세 번째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요즘에 영양제를 딱 먹었을 때 잠이 안 오는 것 같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걸 복용하시거나 용량을 딱 늘리는 시점에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게 영양제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을 못 하시면은 그냥 잠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상황은 그냥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걸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 수면장애가 조금 빈번하게 있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침이나 점심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좀 나아요. 왜냐면은 몸에서 작동되고 대부분이 보통 반감기가 보통 반나절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늦은 오후나 저녁에 이런 걸 드시면은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당겨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장애가 의외로 많으셔가지고 영양제 먹고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